물론 이제 비가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오늘이. 네. 자, 이렇게 되면 복날 많은 분들이 몸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보양식을 찾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뭘까요? 밑에 저희들 뒤에 벌써 나왔네요. 삼계탕입니다. 네. 오늘 삼계탕 혹시 드실 계획 있어요? 저는 벌써 회사 앞에 예약을 해두고 왔습니다. 아, 벌써요? 네. 야, 참 빠르네요. 같이 가요, 이따가. 혼자 가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복을 맞아서 언제부터 이 삼계탕이 복날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는지, 또 이왕 먹는 거 예. 건강하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황교익 음식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 예. 자, 오랜만에 저희들 스튜디오 뒤에 삼계탕이 있는데 네. 삼계탕 하면 뜨끈뜨끈한 삼계탕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그릇 더 준비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삼계탕 나와주시죠. 아, 저기 있네요. 옆에 있네요. 여기군요. 네. 야, 오늘 스튜디오까지. 아마 많이들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복날이면 삼계탕 의례껏 먹는데 복날이면 삼계탕 이 공식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1960년대 무렵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전쟁 됩니다. 끝나고. 예. 예. 조선에서도 삼계탕이라는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예. 뭐 일기라든지 뭐 개인 기록으로 삼계탕이 존재하긴 해요. 아. 그런데 그게 지금 먹는 우리의 삼계탕과 같은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예. 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닭을 조금 치면서 닭으로 하는 음식이 복날에 먹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조선에는 기록이 없고요. 예. 복날에 먹었다는 기록이 없고. 그런데 옛날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삼계탕이라는 이름도 예. 옛날 그 고등학교 교과서, 가정 교과서 있죠. 예. 네. 거기는 게삼탕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기삼탕. 예. 주요 순서가 재료가 바뀌었네요. 네. 예, 주요 재료가 닭이고 예. 사실 인삼은 보조 재료죠. 아. 그래서 이제 게삼탕이라 하다가 1960년대에 예. 식당에서 이제 이 팔면서 그때부터 삼계탕 이름이 계삼탕이 어쩐지 삼계탕으로. 그러죠. 이 예. 뭐 보양의 느낌이 탁 든. 삼이 들어가고 닭이 그렇죠. 들어가고. 네. 예. 그런데 삼계탕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건지, 더우니까 이제 기력이 쇠해서 보양식을 먹는 건지 어떻습니까? 복날에는 뭐 복다림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영양이 넘치는 이런 음식을 먹었을 그런 가능성들은 많아요. 네. 뭐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네네. 복 들어가면 보통 농경에서는 이렇게 좀 한가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겨울 나가서 뭐 천엽을 내서 물고기 잡아서 탕 끓이기도 하고요. 예. 네. 뭐 옛날 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뭐 게 잡아서 이렇게 예, 게장국 해서 그렇죠. 먹고 예. 단목이라고 또 북한에서 하는. 예, 그러죠. 뭐 그게 닭은 사실 뭐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닭을 넉넉하게 먹게 되는 시기가 1960년대인데 값싼 수입 사료가 들어오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 닭이 자랍니다. 품종이. 네네. 그래, 그런 품종이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닭으로 해서 먹는 음식이 복날 음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법, 이 삼하고 뭐 대추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거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계탕에 관련된 속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계탕과 관련된 오해 또는 진실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면요. 네, 그 앞에. 앞에 OX판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건데요. 삼계탕 시키면 속에 대추 나오지 않습니까? 삼계탕 안에 있는 대추는 먹으면 안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요? 삼계탕 먹어도 안에 있는 대추는 먹어도 된다. 예, 먹어도 됩니다. 예. 네. 그 대추 안에 뭐 닭의 나쁜 게 이렇게 들어가서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네. 그러면 뭐 닭을 안 먹어야죠. 그렇네요. 예.
뭐 닭 안에 나쁜 게 있을 리가 없고요. 예. 네네. 뭐 그냥 그 단백질과 뭐 기타 등등의 영양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니까 예. 또 같이 끓여지는 대추도 마찬가지로 아, 뭐 대추 먹어도 괜찮습니다. 되는군요. 흔히 알고 예. 있던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예. 잘못 알고 삼은 당연히 있었네요. 먹어도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네. 분들은요 삼계탕 시켜놓고 삼도 빼놓고 대추도 빼놓고. 제가 그랬어요. 잘못 그래요? 알고 있어서요. 네. 그다음에 그 막대처럼 돼 있는 게 뭡니까? 그 뭐 그것도 빼놓고 네. 황기. 네, 이런 거 네. 다 빼놓고. 그 황기 같은 경우는 씹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 예. 빼놓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예. 뭐 대추, 인삼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어도 네.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또 궁금한 게 예. 아무래도 이 살찌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안 찌면 안 되는데 이게 한 그릇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고칼로리일 것 같아서 다이어트의 적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OX 들어주시죠. 적입니다. 다이어트 삼계탕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예약 오군요. 주셔야겠네요. 그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삼계탕 하나의 칼로리가 한 1000kcal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사실 보양할 거는 없죠. 예. 우리가 지금 과영양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치킨이니 뭐니 하면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고기들. 예. 그래서 오히려 삼계탕이라고 이 먹는 것을 보양 음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계절에 맞춘 그 시절 음식이다. 아. 그때 네. 먹는 맛있는 음식 이렇게 여기는 게 좋습니다. 이게 1000kcal면 보통 밥 한 공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칼로리가? 아마 밥 한 세 공기에다가 뭐 반찬 여러 종류 먹는 그 수준이다. 정도일 거야. 그래서 요즘에 여성용으로도 따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반개탕 이렇게 예, 해가지고요. 반개탕. 네. 반개탕. 예, 네. 그 뭐 조금 줄이는 게 낫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남성한테도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삼계탕은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된다. O냐, X냐? 어떤 겁니까? X. X입니까? 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 뜨거우니까 닭을 먼저 이렇게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이제 다른 그 앞접시에다 놓고 소금 찍어서 고기부터 먹고 네. 그다음에 이걸 잘하는 사람은 뭐 뼈도 잘 발라서 먹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는 그냥 대부분이 다 그냥 그 뼈통에 다 들어가고 중요한 건 밥, 그 찹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먹는 맛으로 먹는데 국물 다 먹어도 된다. 1000kcal라는 그 많은 그 영양이 사실 고기에 있기는 하지만은 예. 네. 그 국물 안에는 보통 그 뜨거운 국물 안에 이 간이 강한 그래서 편이거든요. 소금까지 쳐서 먹는 그러죠. 후추 넣고. 그러죠. 이게 보통 그 한국인이 먹는 그 소금의 양이 예. 그 건장량의 보통 한 3배 정도 먹습니다. 아. 그게 보통 이제 뜨거운 탕에서 보통 섭취를 국물에서요. 하거든요. 그렇죠. 국물에서. 예, 그래서 삼계탕 국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물 음식은 조금 줄이는 게 그나마 건강에 좋습니다. 저희 음식을 찾을 때는 좋다. 예. 하지만 맛을 따질 때는 어쩔 수가 네. 없다. 뭐 한 우리- 번 정도면 뭐 괜찮을 수 있겠죠. 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대추 먹어도 좋고 뭐 안에 인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국물 또 양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네요. 예.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맛있게 먹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종류가 많아요. 네. 삼계탕도. 그 닭으로 하는 이런 그 국물 내는 음식이죠, 삼계탕.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삼계탕으로 팔고 있는 닭은 육개라고 해서 예. 그 구이나 튀김용의 품종이거든요. 예. 근데 국물 맛있는 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예. 이 한 15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닭 품종 우리맛닭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 이- 맛닭. 예. 근데 이 품종은 그 국립축산과학원이 이르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진 품종이죠. 예. 이게 국물 맛있는 닭으로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아, 이른바 그게 따로 토종닭, 있군요. 네, 토종닭이라고 할 수 아. 있죠. 근데 이 닭을 조금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면 특히 예. 국물 내는 이런 삼계탕 같은데 이런데 아주 맛있죠. 그냥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맛닭이라고 검색을 하든지 뭐 시장 그 우리 맛닭으로 하는 그런 삼계탕 집도 요즘 조금씩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요, 저희들이 이제 화면에 또 준비를 네. 했습니다만 삼계탕에도 뭐 매생이도 넣고, 네. 뭐 들깨도 넣고, 전복도 넣고, 누룽지도 있어요. 요새. 누룽지도 있어요. 네. 예. 어떤 게 지금 있는지 나올 좀, 것 같은데요. 예, 네.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네. 화면을 조금 멀리서 볼까요? 왼쪽에 하얀 작은 그릇이 삼계탕. 그냥 삼계탕 같고 예. 네. 저거는 전복도 들어가 있고 뭐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죠? 해계탕이라고 부르는 그 해계탕. 삼계탕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게 뿌온 국물 저거는 들깨 같아요. 세 번째 거요. 네, 들깨. 이게 그 닭이 안으로 네. 좀 더 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볼까요? 네,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어떤 삼계탕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중에서. 일반적인 삼계탕을 기본 먹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예. 저기 이제 해산물 뽀얀 있고. 국물에. 저거는 네. 뭐 설렁탕 비슷하게 생긴 거. 저건 뭐예요? 닭곰탕 같아요. 닭곰탕. 네. 흔히 뭐 닭백숙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네. 이 닭을 이렇게 잘게 찢어서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저거 맛있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이제 들깨를 넣은 거고요. 예. 지금 네, 들깨 삼계탕. 저거는 아주 뭐 먹음직스럽네요. 해계탕이라고 먹음직스럽네요. 해요. 아, 야, 배고파지네요. 전복에. 네. 전복, 낙지, 새우 뭐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네. 아유, 뭐 벌써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요. 네. 그리고 왼쪽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삼계탕. 삼계탕.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삼계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삼계탕 닭으로 하는 요리가 삼계탕 외에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작가분들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닭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닭으로 뭘 하는지. 네. 저희 스튜디오에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네.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삼계탕, 일반 삼계탕, 네. 해계탕, 들깨 삼계탕. 처음에 포함해서 저게 뭡니까? 그 위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저기 뭐 닭도리탕이 있고요. 닭강정인가요? 닭볶음탕인가요? 네, 닭볶음탕 있고. 닭볶음탕 네. 같은데요. 오른쪽에는 저거는 닭갈비 같아요. 닭갈비. 네. 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그릇 더 나왔네요. 이거는 뭡니까? 찐닭이잖아요. 맞아요. 찐닭. 야, 저거 국수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 또 하나 있네요. 닭칼국수. 아. 닭칼국수가 있고요. 네. 또 나와요. 양념치킨. 치킨. 닭강정. 네. 닭강정. 닭꼬치. 닭꼬치. 저건 뭐 맨 끝에 있는 건 뭐예요? 닭발인 것 같아요. 야. 네. 또 있어요? 뭡니까 지금? 저 햄버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치킨 버거. 네. 닭독. 샐러드도 아이고. 있고. 잠깐만요. 우리가 안 보일 정도예요, 지금. 산상 차려가지고. 그래도 여기 행복하네요. 네. 있습니다. 아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야, 네.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심지어 통닭까지, 전기구이 네. 통닭까지. 정말 많군요. 네, 맞네요. 어떤, 예. 이게 그 닭 음식이 크게 번져 있는 것은 특히 뭐 한 집 건너 치킨집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네. 이렇게 많이 번지는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아. 보통 그 곡물로 이 고기를 얻는 방법이 보면 소 같은 경우 예. 한 7kg 먹이면 소 1kg, 소고기 1kg, 아. 돼지는 한 4kg 먹이면 1kg. 예. 근데 닭은 2kg 먹이면 1kg 정도를 얻는다고. 가성비가 좀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격이 싸죠. 네. 그러니까 싸니까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서민의 음식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독 대한민국 사람이 닭으로 하는 요리 참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닭은 구이용으로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뭐 맛있는 국물을 내기 위한 용, 뭐 소스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육수용으로 예. 많이 예. 쓰죠. 네. 이처럼 다양하게 음식을 닭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이 닭 요리를 좋아하는 거는 그 양념 반, 뭐 프라이드 반, 이런 치킨 요리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싸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뭐, 예, 그건 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사정에 딱 맞춰지는 음식이죠. 예. 네. 그리고 이 양념들을 해 나가는 거 보면 이제 달고 예. 짜고 맵고 하는 기본적인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 맛 요소에 많이 이제 충실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떡볶이 양념과 비슷한 게 닭강정이라든지 뭐 닭갈비라든지 하는 뭐 그런 맵고 달콤하고 짠맛 이 예. 세 개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매콤, 음식을 달콤, 먹습니다. 새콤. 예. 네. 이 잘못하면 어느 특정 제품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밖에요. 네. 저희 그 차윤주 캐스터가 네. 지금 삼계탕 집에 잠깐 나가 있대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점심 시간은 아닌 네. 것 같은데 현장 어떤지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현주 캐스터,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우, 사람 많네요. 네, 저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삼계탕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올여름 무더위에 시작을 알리는 초복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부슬부슬 장맛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더위는 좀 주춤할지라도 이곳은 벌써부터 후끈후끈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점심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여기에 이렇게 가득 손님들이 찬 거 보이세요?
뻘뻘 땀을 흘리면서 펄펄 끓는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이곳 식당에서는 오늘 하루만 무려 1000여 그릇 판매를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삼계탕 좀 점심 드시려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삼계탕 드시려면 줄 좀 서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곳에서 열심히 맛있게 또 삼계탕을 드시고 계신 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계탕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오늘 복날이라서 나오셨나 봐요. 팀원분들이랑 복날이라서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양 음식도 참 많은데 왜 하필 삼계탕을 선택하셨나요? 저한테 삼계탕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요. 삼계탕이 닭이 잘 맞으시는군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삼복 더위에 이 복자는요, 엎드릴 복자를 쓴다고 합니다. 이 선선한 가을의 기운조차 무더위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인데요. 말만 들어도 더워지는 복날, 이렇게 든든한 보양 음식으로 올여름 무더위 엎드리는 게 아니라 확 꺾어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삼계탕 식당에서 YTN 차현주입니다. 삼계탕 아주 지금 절실합니다,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예. 넘어가야 될 게, 요즘에 닭 가격이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답니다. 농민들 정말 울상이시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농가에서 좀 소비 촉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월드컵 특수를 노려서 이제 예. 양을 많이 늘린 게 이제 화근인데 예.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 많이 먹어주는 방법밖에 먹어주는 없죠. 거. 예. 삼계탕을 꼭 복날에만 드실 게 아니라 예. 좀 당분간 좀 닭 많이 드셔가지고 예. 농가들 좀 실험 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교익 음식 칼럼니스트와 함께 삼계탕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